안녕하세요. 오늘도 밤의 철학자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계신 모든 분들, 혹은 그 시간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80세 이후의 삶이 막연하고 불안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6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7가지 핵심 요인을 함께 탐색할 것입니다. 이 조언들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후회 없이 설계하고 매일을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는 지혜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얻으시고 지금 바로 이 조언들을 통해 후회 없는 인생 후반전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핵심 요인은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업 성적, 친구 관계, 직장 생활, 자녀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비교는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60대가 되어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러한 비교는 더욱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아직 직장을 다니는데 나는 퇴직해서 집에만 있는 것 같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가 더 비싼 차를 타는지,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등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남과의 비교는 끝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한탄하며 결국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각자의 삶은 고유한 여정이며 우리는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여도 그것은 그들의 삶이지 나의 삶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은 나의 기준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부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이제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어제보다 더 건강해지고 어제보다 더 많이 웃고 어제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비교일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다른 주자와 비교하며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나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앞질렀는가 보다는 내가 얼마나 즐겁고 의미 있는 여정을 달려왔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비로소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남과의 비교로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이 선사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인은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안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소득이 많고 활동이 왕성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 느낄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대비는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아직 이르다며 노후 준비를 미루고 60대에는 이제 늦었다며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에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역시 적어도 10년 이상 투자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낭비되는 지출을 줄이고 꾸준히 저축하며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아끼고 검소하게 살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지혜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며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벌면 자산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적당한 일거리는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 5일 하루 5시간 이내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퇴직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입니다.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현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할 때는 단순히 금액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장수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무리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자녀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부모의 노후 자금은 부모 자신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정작 본인의 노후가 불안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여유롭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낭비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고 꾸준히 저축하며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여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결실을 맺을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노년기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요인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많은 희생과 사랑을 베풀었고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자녀의 삶을 조종하려 하거나 심지어 자녀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모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믿고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설령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선택입니다. 부모는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강요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며 부모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필요한 때에만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나의 삶의 유일한 행복의 원천으로 삼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 부모는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녀 외에도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찾아야 합니다. 취미생활, 친구관계, 봉사활동 등 나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제까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각자의 삶을 응원하는 친구 같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에게도 본보기가 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 나설 때 부모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며 그들 또한 행복하게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제 자녀의 삶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만의 아름다운 노년기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핵심 요인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혼자이며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배우자의 사별, 친구들과의 이별,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나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자유와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잘 지낸다는 것은 고립되거나 외톨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독서, 글쓰기, 외국어 공부 등 나를 발전시키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에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명상을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더욱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여기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선물하는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중요한 지혜입니다. 5번째 핵심 요인은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행복한 노후는 건강한 몸에서 시작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9988-234와 같은 건강한 삶을 꿈꾸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건강 유지의 기본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고 뛰는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등산이나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근력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활 속에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는 줄여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남성은 평균 14년, 여성은 최대 10년 이상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돌보고 함께 운동하며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정신 건강 또한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취미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화를 잘 조절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노년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조기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처하는 것은 큰 병을 막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건강해야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관리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자산이며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 요인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쉽고 이로 인해 다양한 신체 통증과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목, 어깨, 허리 등 전신에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내부 장기를 압박하여 소화불량이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쁜 자세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척추 변형을 초래하며 심할 경우 낙상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반면 바른 자세는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며 더욱 활기찬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자세를 교정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며 턱을 살짝 당기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척추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며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척추를 지지하고 몸의 균형을 잡는 데 필수적입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가벼운 맨몸 운동 등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고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른 자세는 외적으로도 자신감 있고 당당한 인상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부정하고 움츠러든 자세보다는 당당하고 곧은 자세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거나 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자세가 나빠지고 목과 어깨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바른 자세는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까지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고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기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바른 자세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핵심 요인은 인생의 8할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경험과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뻤던 순간, 슬펐던 순간, 분노했던 순간, 후회스러웠던 순간들이 모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기보다는 불필요하거나 부정적인 기억들은 과감히 잊어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종종 우리를 현재에 머무르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과거의 실수나 후회스러운 일들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어렵고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받은 상처나 불쾌했던 기억들 역시 오래도록 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과거의 역할과 직함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예전의 직함이나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할로부터의 해방은 어쩌면 진정한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8할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과거를 회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감정의 짐을 내려놓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오늘을 잘 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며 매일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정리하고 현재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의 노년기를 감사와 평화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8할은 잊어버리고 남은 2할의 아름다운 순간들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 행복한 노년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기,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기, 자녀에 대한 집착 버리기,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 알기, 체력 기르고 건강 유지하기, 바른 자세 유지하기, 그리고 인생의 8할은 잊어버리기. 이 모든 조언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매일을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줄 지혜의 보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노년은 젊은 시절의 연장선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롭고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나눈 이 지혜들을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십시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혼자라는 인식을 외로움이 아닌 자유와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오늘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여유롭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이 조언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은 소중하며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후회 없는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고 매일매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기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